안녕하세요. 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주자학의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 텍스트의 그 어떤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자, 주자학이 그 조서 동아시아에 이제 1013세기부터 동아시아에 주도하는 학문이 되어서 공식 학문이 되어서 중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어쨌든 근대적 세계로 편입되기 직전까지 공식적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한 주자학을 만들어내게 된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자의 학문적 편력과 주자학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에서 요 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 내용을 일단은 번역을 먼저 해볼게요. 자유이왈, 자하지문인 소자의 당, 쇠, 소, 응대, 진퇴, 즉, 가의나, 억, 말ля이라, 본지, 즉, 무하니, 여지하오. 그렇죠. 자유가,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자유가, 죄송합니다. 자하의 문인들에게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하의 문인이 어떠어떠하다 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하의 문인과 소자들은 그 자하의 문인인 소자, 자하의 문화에 들어와 있는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이미 공자 사후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다 자기 어떤 역량껏 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유학이 그 공자에게서 발언한 여러 학문이 상당히 발전해 가는 과정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자유대로, 자아는 자아대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문화를 거느려 가지고 학문을 이어간 거죠. 자, 그 자아의 문인과 소자는 당, 쇠소, 응대, 진퇴, 즉, 가의. 그렇죠. 당, 즉, 가의. 그렇죠. 그 당은 요에 해당해서는, 여기에 당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일에 즉해서는, 이런 의미죠. 의미는. 당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어디에 딱 당하다, 부합하다, 맞닥뜨리다, 어디 딱 가다, 이런 의미들. 오늘 제가 목이 좀 갈까요? 쇠, 소, 응, 대, 진, 퇴. 요거는 이제 쇠는 발음이 이 쇠자요. 물 뿌릴 쇠. 소는 쓸 소자인데 청소하다. 요게 그 손을 나타내고, 이게 원래 빗자루 모양의 글자였대요. 빗자루 같은 것. 그래서 이 소는 쓸다. 물을 뿌리고 쓸다. 쇠소. 응대는 각각 사람을 접하는 방식인데, 반응하는 거하고 대응하는 거하고 반응하는 거하고 상대하는 거하고, 진퇴는 이제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인데,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공동의 공간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모였다 흩어졌다, 아무튼 간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 일상생활을 합쳐서 이제 진퇴 이렇게 말하는데, 진퇴가 예를 들어 이제 관료들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벼슬에 진출하고 또는 은퇴하고 이런 것도 진퇴라고 하죠. 어쨌든 진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동작성을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쇠소, 응대, 진퇴 요 구절은 우리가 대학이나 중용에서 그 주자가 학문을 소학과 대학으로 나눌 때 세소, 응대, 진퇴, 지절, 그다음에 예학, 사어, 서수, 지, 문 이렇게 하는 이 절이라든가 절문이라는 말도 그 논어에서 나왔고, 쇠소, 응대, 진퇴 이것도 논어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로 같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소학에서 공부하는 거고, 요거는 소학에서는 요 다 배워.
세속응대 진퇴지 절과 범절과 예학사어 서수지 문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소학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수기치인 국리진성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운다라고 주자가 이제 그 학문의 수준에 따라서 소학, 대학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러한 그 학문의 물론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도 교육 체계가 갖추어진 데는 항상 한 사회의 한 공동체 또는 한 국가 정치체에서 필요로 하는 신입생, 신입자,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입문한다는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입문하는 예를 하는데 그 입문자들에게는 누구라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교양을 갖추도록 하지요. 그게 소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지적인 능력이나 어쨌든 그 뭐 기능이라든가 여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한 사회의 지도적 그 위치에 더 지도적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시키는 걸 이제 대학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체계를 주자가 대학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소학의 대학의 교육 이념을 밝히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래서 주자학을 연구할 때 중요한 뭐 물론 뭐 주자와 관련된 텍스트가 다 나름 이제 주자학을 전모를 밝히는 중요하지만 특히 대학과 중용의 서문, 대학과 중용 집주의 서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논문을 대학 집주서와 대학 장구서와 중용 장구서를 잘 음미를 해보면 주자학의 체계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는 더 엿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거기서 특히 주자가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쇠소, 응대, 진퇴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장이 주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당해서는 그러면 즉이라고 하는 조건화하는 그 구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을 때 즉 앞에 게 조건인데 그걸 당이라고 하는 목적 동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뭐뭐를 당하면 당해서는 이렇게 가는 뭐 괜찮다 좋다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그 성적표 받을 때 60점 이상이면 가죠. 60점. 그러니까 60점이니까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패스. 의는 역시 말한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의를 많이 쓴다 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어기조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는 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자하의 문인 소자는 일상생활을 하는 범절 그리고 또 소학의 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다 잘한다. 그만하면 다 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억이 이제 참 어기조사로 참 많이 쓰이는데 아니면 뭐 어쩌면 뭐 반대로 뭐 이런 예를 들어 역접을 이끌어올 때 이 억이라는 글자를 좀 많이 써요.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데 연이라든가 연하고는 또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르죠. 근데 문장을 익히 보면 연이 들어갈 때의 역접과 억이 들어갈 때의 역접의 맥락이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장을 익숙하게 보면 같은 역접이라도 억을 썼느냐 연을 썼느냐에 따라 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하고 보면 그만큼 더 좀 재미있다고 할까요? 억 말려라. 그런데 뭐야? 말이다. 말단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 한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한자는 처음 시간에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글자 하나하나는 다 형음의 이 구조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형음의라고 하는 거는 한자가 상형 지사와 같은 문자가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포합하고 활용하고 전용되고 하면서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어떤 글자든 그것이 상형이든 지사든 형성이든 다 글자만의 각 글자가 갖는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게 특이한 이제 언어 구조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저는 이집트 상형 문자 모르지만 이집트 상형 문자도 가만 보면 이제 뜻을 가진 부분과 음을 가진 부분으로 글자가 뭐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 문자도 처음에 이제 모양은 상형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페니키안 이런 쪽에 다 어쨌든 사람이 뭔가를 외부의 대상을 지시할 때 제일 아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걸 그대로 그려내는 방법이죠. 근데 그려내는 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는 거는 이제 점점 발전하면 정교하게 그리지만 아주 초창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나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모양을 그려낼 때 보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직관적으로 그려내잖아요. 예를 들어 손가락도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머리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려내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인데, 글자도 그런 방식에서 발전해 놨다고 이제 유래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히브리 문자는 그게 알파벳화 해가지고 이제 의미 요소는 배제되고 음으로 주로 이제 나타나면서 뭐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데 한자는 특이하게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 글자 모양이 갖는 원초적 이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형이고, 음은 각 글자가 독립적으로 개별적 글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발음도 다 다르다는 거죠. 고유한 발음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이나 뭐 영어 같은 거는 각각이라는 말이나 뭐 영어로 뭐 able 이런 것들은 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지요. 그냥 요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해체되고 또 조합되고 해가지고 글자를 나타낼 뿐이지 그 자체가 그 음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자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원래 원초의 음을 함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각각의 글자는 또 독립되고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 한자 자형의 문자학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한자 하나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늘 고려하거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까지 막 세세하고 시시콜콜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하게 어느 정도 한자가 눈에 들어오면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저절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글자도 우리는 이제 활용되는 일상 어휘 속에서는 말단이니 뭐 마렵이니 뭐 말새니 이렇게 하지만 가장 원초적 이미지는 나무의 끝이죠. 나무의 끝 모양. 그래서 그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아주 원초적 이미지가 사람이 접하는 어떤 사물에서 그것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자하의 문인에 대해서 이 쇠소응대 진퇴는 잘한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그 쇠소응대 진퇴와 같은 그런 말하자 이것도 교육인데 이 교육은 말단이다. 끝이다. 끝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그렇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학 교육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본지 즉 무하니. 본지 즉 무하니. 이것도 즉이 역시 앞에 즉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뭐뭐라면 뭐뭐라면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근본을 따져보자. 이 본이 동사화했다는 거예요. 이 말단의 말은 명사잖아요. 끝이다, 말단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명사가 되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뭐랄까 어색하거나 난해하기 쉽다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론 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 일차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차적 의미를. 근데 여기가 한문이 갖는 고리버라고 하는
고리버라고 하는 언어 특성상 이것이 명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전용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 목적어를 취해서 동사로 보는 게 좀 더 그럴듯하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더 이해할 수가 있다. 언어적 언어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근본을 찾아보면 거기에 관해 근본을 찾아보면 뭐 없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단에는 충실한데 근본, 학문이 지향하는 근본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익히지 못했다. 그 여지하, 그 여지하는 이제 약간 그 우리가 몇 번 나왔는데 하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하여인데 목적어를 취할 때는 여지하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목적어 길 때도 이렇게 써놓고 뒤에 목적어를 대동하기도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것을 어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랴. 자, 여기 이 말을 가면 근데 자하 문지왈 히라 자하가 문지 그것을 듣고 다시 말해서 자유의 말을 듣고 그 말이죠. 자유가 한 말 앞에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말했다. 히는 감탄사예요. 감탄사죠. 뭐 이런 헐 뭐 이렇게 이렇게 언유이 과의로다. 언유는 자유가 이름이 언인데 언시예요. 언시. 예, 언인데 자가 자유지요. 그래서 언유라고 이렇게 성하고 자를 같이 불러 언유. 과의로다 해서 과는 지날 과자인데 여기서는 잘못이다, 틀렸다 또는 지나치다. 지나친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잘못했다. 의니까 역시 자하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군자지도 숙선전언이며 숙후권언일이요. 군자의 도가 숙선 여기 이제 누구 숙 어느 숙 이런 의문 대명사죠. 의문 대명사 목적에서 무엇을 먼저로 삼다, 우선으로 삼다, 우선으로 여기다라는 동사같이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서 전언 그것에 관해 요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안에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로 삼아서 그것을 전하겠는가? 또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전수하겠는가? 또 숙후권은 역시 마찬가지 문형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뒤라 해서 또는 어느 것을 뒤로 삼아서 그것을 소홀히 하겠는가? 근데 권은 원래 권은 이 말권자예요. 말다. 이렇게 돌돌 만거. 이 요즘 그 우리 국어가 영어 한문 영향에서 벗어나고 영어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언어의 어떤 발음 구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두음 법칙이 상당히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음 법칙 원칙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그 동사 어간이 전승할 때 예를 들어 말다, 멀다, 뭐 길다와 같은 리을리 어간으로 있는 그 용언 있죠. 동사나 형용사. 이런 것이 활용할 때 말다는 멀다는 먼, 길다는 긴 이게 표준 문법이 책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은, 멀은, 길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 구조도 달라진 거예요. 이 발음 구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말은이라는 이음절이죠. 이음절. 근데 실제로 발음 구현될 때는 이게 말은처럼 돼가지고 0.5, 0.5처럼 돼가지고 하나 음으로 거의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의 발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밥에 물에 만 밥 이렇게 말하고 물에 마른 밥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지금 전부. 자, 그 여기 지금 나와서 권자가 나와서 그냥 우연히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권이 이게 말다라는 의미예요. 말다. 돌돌 말다 이렇게. 근데 앞에 인이라고 하는 그 부수를 취하면서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말은 약간 권태롭다. 우리가 말하면 좀 뭔가 하기 실증이 난 거 있죠. 그냥 모든 게 매사가 귀찮아가지고 게으른 게 아니고 뭔 일에 조금 실증이 난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실증이 났다라기보다는 좀 소홀히 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그 논어에 보면 회인불건이라는 권과 같다라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자전이나 보면 다 게을권 돼 있어가지고 게으르다 뭐 이런데 우리가 말하는 권태롭다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좀 식상해져 가지고 조금 느슨해지고 소홀해진 기분 이런 게 권태로운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뒤라 해서 또는 어떤 것을 뒤로 삼아서 그것을 소홀히 하겠는가 이 말이 덜 이제 좀 더 중요성을 덜 주는 것이죠. 비저초목헌된 해서 비저초목 그렇죠. 저가 지어처럼 쓴다 그랬죠. 그럼 비지 그것을 비유하다 그러면 비유하다 어디에 초목에 비유해 보자. 초목에 비유하자면 초목은 구이별 구로 별한다. 별은 나누다 이런 뜻이죠. 구라고 여기서는 뭐 어떤 사람이 사는 이렇게 산이 있어 산. 여기 집이 몇 채 옹기종기서요. 여기서 살아. 여기 한 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구역 할 때 구, 무슨 구, 관악구, 동작구 할 때 구, 또는 이렇게 전라도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을 또 무슨 구 그러던데 그거 붙여는 뭔지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무슨 리동단위 하면 그냥 뭐 무슨 리 하고 이제 먼 마을 이렇게만 불렀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리, 몇 구, 1구, 2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주 어릴 때는 구란 말을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를 안 썼는데 여기 오니까 구라고 쓰더라고. 근데 구는 아무튼 이렇게 뭔가 분류하기 위해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 같은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묶어 놓은 거. 그걸 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이렇게 나뉜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풀이나 나무는 각각의 종류별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예를 들어 큰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 뭐 이렇게 굵기가 굵은 나무, 가는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괄적으로 그 저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어쨌든 생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뭐 크고 높은 거, 큰 거, 또는 높은 거, 키 큰 거, 또는 두꺼운 거,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나무를 이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고유한 그 어떤 성질과 생리적인 특징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무는 그런데 풀과 나무도 그렇다.
그러니까 군자의 도가 언가무야 해서 이게 조금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언은 어찌 언자고 가는 그 저기 뭐야 뭐 할 수 있다고 무는 속이다라는 말인데 이 속이다라는 것도 이거 조금 우리가 속일 기 뭐 속이다라는 의미의 글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뉘앙스와 문맥이 있는데 한자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 있어요. 뭐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배가 고팠다 해가지고 배를 골았다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영양 보충하라고 한꺼번에 주면 반드시 탈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풀죽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먹는 것에 대한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옛날 소설이나 옛날 이제 옛날 글 뭐 이런 데 보니까 어떻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선 이 죽으로 저는 우선 이 미음으로 시장길을 속여두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야, 이거 참 옛날 고전 문학이 작품에 나온 것에서 봤는데 어디 임극정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이 말이 참 괜찮은 표현이 재밌는 말이에요. 시장길을 속여둔다 이 말이. 이 무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군자의 도도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대한 것, 고상한 것,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수준에 맞춰서 차츰차츰 이끌어가는 거지, 이것은 틀렸어.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그 자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결정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주어진 자질이나 능력이 차이는 있죠.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경제적 여건도 좋고 해가지고 또 사람이 어떤 실제 육체 노동을 좀 덜 해도 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고 사회 보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공부 같은 거 할 수 있다 쳐도 그래도 어떤 자질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IQ를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IQ 같은 게 어느 정도는 그 사회에서 용인이 되고 있죠. 통용이 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자질이나 품성에 맞춰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이끌어가고 목표를 정해주는 거지 무조건 세소 응대 진퇴는 이거는 소학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는 요걸 나오면 무조건 또 높은 걸 물론 이제 단계로 계속 밟아 나가야지만 그게 없으니까 너는 그걸 먹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자의 도라고 하는 거는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것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데 유시유절자는 기유 성인호 인자 요거는 시작이나 끝이나 일관되게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성인일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이제 일단 보면 인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든 건 아닌데 이제 이걸 논어를 조금 반복해서 몇 번 보다 보니까 불현듯이 드는 생각인데 자유와 자아 사이에 이 라이벌 의식 같은 것도 보이죠.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아 사이에 제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 제자의 어떤 자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승이 중국 속담에 명사, 출,
또 이런 말 있어요. 유명한 스승이 뛰어난 제자를 배출한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잘 되면 스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유명하고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게 되면 그 제자를 키운 스승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제자나 스승의 그 처지에서 볼 때는 뛰어난 제자를 배출한 게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교사로서 보람이죠. 뭐 이게 여담입니다만 그 제가 교육을 받은 시기에도 늘 그랬지만 정말 막 말이 안 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담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과 선생님들도 정말 수준 안 된 사람 많았어요. 그때 내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의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선생님들도 뭔가를 가르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안목이 생기고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나에게 뭔가를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뭐 꼭 스승의 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번쯤 전화 같은 거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보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교사로서 살았던 삶에 대한 보람을 그럴 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스승을 공경한다는 거는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든 뭐 뛰어난 스승이든 영향이 있는 스승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살아온 이력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스승을 높인다 하는 말은 내가 살아온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선생님들, 뭐 꼭 학교 선생이 아니다. 뭐 사회에서라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자와 다시 연결시켜 보자면 바로 주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 그때 이제 북송에서 남성을 걸쳐서 지식인들이 이제 금이라든가 요라든가 이런 나라들에게서 송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북벌을 국시로 정하긴 하지만 서로 그냥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된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의 처지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냐? 명철 보신밖에 없는. 나서서 막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요라든가 금을 몰아내고 우리 잃어버린 강산을 회복합시다. 라고 누구라도 소리 높여 외치긴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전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돼버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이라도 양심 있는 학자들은 북벌이를 외치기라도 하고 양심 없고 그냥 뭐 개세라 세라 하는 그런 관료들은 자기 세력 부식한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관료 사회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지식인들은 자기 이제 학문을 닫고 이런 또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돌리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지식인들이 독립투쟁에 나선 실제로 총칼 들고 독립투쟁에 나선 이제 지식인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일부의 지식인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이제 희망을 가지고 걸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문화 풍토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어디로 빠졌냐면 선불교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불교, 특히 이제 선종 불교 역사에서 선종의 발달 과정, 또 선불교가 갖는 철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송대 학문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 일본의 어떤 일부 그 학자들은 이 성리학은 주자학은 유학의 탈을 쓴 선불교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말이 과장은 있지만 근거 없는 말은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또 이 내용이 굉장히 그 수행 방법이라든가 또 담론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차원적이라서 이 사실 주자 전후로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발언이나 또 공부 방식이나 또 수양 방식이나 이런 데서
불교적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주렴계부터 시작되는 이 정 문제라든가, 특히 정 또는 정좌 문제, 또 체득 문제, 체인이라고 보통 흔히 말하는데 체인 또는 체득 문제. 그 다음에 뭐 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에서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깊이 받았죠. 그런 관점에서 그 유학의 텍스트를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지당하고 온당하긴 한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우리가 초등학교 바른생활책 보면 좋지요. 내용 굉장히 뭐 차들은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뭐 어쨌든 인사하고 뭐 이제 뭐야 노약자 돕고 또 뭐 질서 지키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공경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주자학자들이 그 뭐야 북송의 유학자들이 고민 끝에 이제 파고든 것이 이제 중용하고 주역 같은 그런 책 속에서 불교에 대항할 수 있는 불교의 그 불교적인 번뇌한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논리 체계를 찾아내죠. 그래가지고 절충해가지고 결국은 북송의 그 신유학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좀 더 다듬어내가지고 주자학이 성립이 되는데, 주자가 이런 이제 사고방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보다 못하다, 선불교가 더 속으로 내심으로는 더 대단하다, 그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 약간 지적이고 지적 탐구열이 강한 사람은 이론이 번세하고 이론이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뭐 누구나 봐도 그럴듯한 거 뭐 딱히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도 공부.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담론에 굉장히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관이 돼가지고 하급 관료, 막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20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20대 초중반에 한창 원기가 왕성하고 또 머리 지적으로 똑똑하고 또 나름의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이제 이 남송의 어떤 역사를 내가 짊어지고 가리라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서 이제 출사해 가지고 막 임금은 여순으로 만들고 백성은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서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높은 벼슬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지방관의 어떤 무슨 특정한 인물을 띄고 내려가 가지고 그 인물을 이제 다 완수하고 교체돼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돌아오기 전후에 어느 그 여관에 머물면서 무료해서 또는 약간의 그 여유가 있어 가지고 책을 뒤지게 보다 요 구절을 발견하고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형이상학, 번뇌한 형이상학을 논하고 대뜸 그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쇠소응대 진퇴부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그런 걸 각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 자하지 문인소자라고 하는 요 장, 자하지 문인소자, 그 왜 성서도 장절의 대표를 따가지고 뭐 이제 표제를 삼잖아요. 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막 뭐 이런 식으로 쓰듯이 논어 맹자 이런 데도 꼭 논어 맹자는 각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여기 독립된 한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장을 표현할 때 제일 앞 구절을 따와 가지고 무슨 장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산지목 대표적인 걸 따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자하지 문인 소자가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장의 그 명칭을 자하지 문인 소자장 이렇게 말하는데, 요 자하지 문인 소자라는 요 장이 주자학 형성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뭐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좀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동양의 어떤 학문에서 어떤 시대적인 분수령이 몇 개가 있죠. 물론 공자, 맹자, 순자의 어떤 선진 유가 시기를 거쳐서 한이 유학을 독존 유술, 이른바 그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독존 유수를 표방하면서 유학을 중심으로 사회 이데올로기를 수립하겠다 하는 고요 독존 유술의 시기가 한대 전한 때죠. 그 다음에 이제 훈고학이 그러면서 요 시기에 실질적으로는 훈고학이 당 때까지 이제 훈고학이 발달하는데 요 한당의 훈고학 시기를 거쳐서 성리되면서 유학의 어떤 철학적 변곡점이 일어나죠. 그 시기가 이제 물론 당 후기부터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이 생겨가지고 송대 들어와서 여러 지식인들은 다 이러한 새로운 개신된 새로워진 네오한 그 새로운 형태의 학문의 어떤 방법을 개발하고 학문 세계를 구축을 하고 하죠. 그것의 정점이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리고 또 동양학은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때 동양학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약간 폄하해가지고 약간 뭐 오리엔탈리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양학은 그냥 주석학이다. 훈고 주석학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하기도 했는데 뭐 그러게나 말게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이 동양학의 특히 이제 유불도를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학에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재해석함으로써 사회에 끊임없이 변주를 하는데 이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학문을 하는 유학적 학문 방법의 그 고전 학문 방법의 정점이 주자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왕陽明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주석하는 그 태도를 문제 삼고 주석의 어떤 이념을 문제 삼아 가지고 양명학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시한 사람은 육상산이 먼저 주자의 논적이었던 구연 육상산 그리고 이제 뭐 왕陽明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노선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텍스트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한 시대의 그 어떤 이념을 시대적 의식을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주자의 논어의 이 자하지 문인 소자장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하이 왈, 사이 우, 즉 학하고 학이 우, 즉 사인이라 자하이 가로되 사홈의 우한 즉 학하고 학홈의 우한 즉 사헐진이라 그렇죠. 사해서 우하면 벼슬을 하고 하다가 하는데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무. 그러면 학해라, 즉 학해라. 그 다음에 학이우 즉 사해라. 배워가지고 그것이 넉넉해지면 배움이 충실하고 넉넉해지면 다시 벼슬을 해라. 그런데 이 학과 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대위법적으로 여기서 어쨌든 옛날에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공무적인 관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와 또 과거의 어떤 행정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지식이었어요. 요즘도 사실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은 과거 판례를 적용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행정이든 뭐 사법이든 또 재정적인 것도 행정에 속하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잘 숙지해서 그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잘 적용하는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관료의 공직 생활의 기본이었고 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런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배움과 벼슬의 관계는 관리 어떤 그 공무의 관계는 이렇게 상호 연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우즉학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이념, 이러한 원리가 잘 적용된 게 사가독서라고 들어보셨죠? 사가독서.
그 한강이 이렇게 이제 서울이 한양성이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강 자체는 강이죠. 그냥 리버 흐르는 강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양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이 한강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획을 지어 가지고 별칭을 많이 붙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강대학 있는 그 언저리를 서강이라고 불렀고 서쪽강이라고 서강이라고 불렀고 그 지금 반포대교 가기 전에 그 고속터미널 가는 요 전후에 여기를 동호라고 불러요. 동호. 동쪽에 있는 여기 들어갈 물이 여기 내려갈 때 약간 완만하게 고여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동호라고 불렀다는데 이 동호에 옛날에 절 하나를 국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독서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독서당. 조선 초기부터 독서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설치해 놓고 그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초창기에 초기에 합격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자질을 갖추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대의 합격자보다 아주 탁월한 뭐 그런 이제 재능을 보이는 이제 그 합격 진사라든가 또 관료 중에 관료 생활에서 아주 좀 탁월한 그런 특히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옛날에 그냥 공무원들은 다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이 관료였는데 이 중에서도 약간 더 학문적인 그 능력이 뛰어난 그런 관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학문을 그 좀 더 수양 익힐 수 있도록 더 깊이 심화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줘가지고 각을 이렇게 휴가를 줘가지고 이제 뭐 2달 또는 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요즘 안식 연구년 같은 그런 걸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글을 읽고 마음대로 자기 읽고 싶은 거를 충실하게 읽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이제 정말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서가 되죠. 예를 들어 율곡의 경우에도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저술이 있는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저술 이게 바로 독서당에서 동호 독서당에서 사과 독서를 하고 결과물로 그 제출한 레포트 같은 건데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동호문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충실하게 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언제는 참 날라리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 동호문답에서 아니 사과 독서에서 제출하는 게 꼭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내기도 하고 뭐 짤막하게 책문 같은 거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율곡은 양심적 지식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양심적 지식인의 대표적 사람답게 굉장히 많은 분량에 충실하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죠. 이게 서로 이렇게 굉장히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에게 일종의 포상이 되고 장려가 되고 그러면서 또 관료들이 생활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걸 자기를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또 사과 독서라는 그런 당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의 관료들에게는 이 사이우즉학, 학이우즉사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쉬었다가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왈 상은 치호에 이지니라. 자유의 가로되 상은 애를 취하고 지할지니라. 자, 요건 이제 문장이 이런 문장은 이제 쉽지요. 상은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주제죠. 주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호에 하고 그친다. 치호에 이지. 그러니까 이가 어쨌든 이것도 역시 접속어 기능을 하니까 치호에 하고 그리고 그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편하죠. 호는 이 어의 역할을 가끔 한다 문장 중간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어디 어디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치사 역할을 한 거죠. 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 글자였죠. 이 글자와 이 합쳐진 글자인데, 여기 아마 이렇게 이제 글자가 비슷한 유사한 뜻을 가지면서 글자가 늘어나는 거는 의미의 미묘한 균열, 아니 균열이기보다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어디 도달하다 하는 걸 이 글자 하나로 썼는데 어디 어디에 가다 이제 그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딱 뭐 어떠한 지점까지 이른 거, 요걸 나타내는 글자. 이 글자 모양도 또 화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화살이 뚝 떨어진 곳,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르다라는 의미가 된 건데, 여기에 다시 요 글자 하나를 덧붙였다는 것은 의미 요소가 분화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를지는 그냥 이르다 끝까지 가다 이럴 때지, 요거는 좀 더 끝까지 어디 끝까지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좀 뉘앙스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치호의 애통을 끝까지 한다. 애통을 끝까지 표현한다. 그래서 시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다 발현시킨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8조목, 이른바 8조목도 경물 다음에 치지 그러죠. 치지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인식작용을 끝까지 발현한다. 그런 의미로 치지, 지지. 물론 주석에는 지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일단 같은 계열이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치지라고 해서 명료하게 개념을 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한정해서. 이럴 때 치는 뭔가를 그것이 요구하는 한도까지 끝까지 다 이루어낸다. 그런 의미로 치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을 끝까지 표현하는 거. 그리고 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만이다. 내용을 깊이 숙고해보고 따져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깊이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는가 하는 거. 예. 텍스트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른 한문 텍스트를 우리가 접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습득하는 것이 연습하는 거. 자유의 왈, 오우 장야이, 위 난능야나, 연이 미인이니라. 자유가 말하기, 자유의 가라되 내우 장이 난히 능할 것이나 그러나 인치 못하니라. 내 벗장이 자장을 말이죠. 자장이 야는 사람 이름 뒤에 야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기도 하고 또 휴지를 두기도 하고 약간의 그 어떤 태도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 환기를 듣는 사람의 대화 상대자의 환기를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야가 갖는 여러 그 뉘앙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친구 장 말이야. 내 친구 장은 위 낳느냐. 위는 뭐뭐이다. 이제 근데 그 난능이란 말은 어렵게 능하다 이 말인데, 어렵게 능하다 이 언어로 치면 난히 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능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그 능한 것이 아주 어려운 일도 잘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 남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을 더 잘 해나간다.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연이 위 낳는 난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능은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쉽지 않게 어려운 일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연이나 왜냐하면 위가 보통 한문에서 이렇게 쓰일 때 주어 다음에 쓰일 때 보통 위는 수로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뭐이다라는 이 수러 기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난능이다, 난능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민 그러나 인하지는 않다. 아직 인하지는 않다 이 말인데 연이에서 원래 이는 병렬 접속사 기능을 많이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기일통에 전환하는 접속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란히 병렬했다고 보기는 약하죠. 연이. 물론 맥락상으로는 그 접속 기능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가 병렬 접속이지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기능 때문에 이거는 전환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연이 이 자체가 그런 전환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인하지는 않다. 인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랬죠. 미는 아직 뭐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간다 그랬죠. 의미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 인하지는 않다. 뭐 아주 그냥 행동이 아주 고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하지만 약간 그렇지만 아주 인하지는 못하다. 여기서 이제 주석이 좀 흠이 있는 게 소성실 측달지의 해가지고 성실하고 측달한 뜻이 의미가 의사가 적다 이랬는데 인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보이죠. 성실 측달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또는 현실적인 또는 인간으로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에서는 좀 소홀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말한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증자의 왈 당당호이라 장야여 난여 병위인의로다. 증자의 가라사대 당당하다 장이여 더불어 한 가지로 인을 홈이 어렵도다. 여기 이제 이 증자, 그 다음에 자유, 자하 이런 제자들의 언행이 19편에는 기록되어 있죠. 중점적으로. 당당호에서 당은 원래는 집당자죠.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이렇게 같은 글자가 첩어 형태로 이루게 되면 대부분 의태어 또는 의성어 역할을 기능을 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글자가 갖는 원래 의미를 중첩해서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상당수의 첩어는 대부분 의성어 아니면 의태어. 예를 들어 관관저구는 뭐 제하지주요, 요조 숙녀는 군자하고 이럴 때는 요거는 의성어라고 그래요. 소리를 흉내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물결이 잔잔하다 이렇게 씁니다. 물결이 잔잔하다 그러죠. 우리말로도 쓰죠. 근데 원래 이거 한자말인데 잔잔 이런 경우는 의태어죠. 물이 소리 내면서 잔잔 소리 내면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의태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원래 글자도 그 뜻을 갖고는 있지만 요거는 그런 뜻이 없죠. 관은 그냥 관문 뭐 성문 관계 기관 뭐 이런 의미지 이 소리와는 관계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소리만 흉내냈다. 그래서 당당호 이것도 집당자지만 여기서는 집과는 관련이 없고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당하다, 의기당당하다, 기세가 당당하다, 당당한 장부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당자로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다른 글자를 쓸 경우도 있지만 여기 당당 이렇게 써요. 당당하다, 장이여, 장은 그 자장은 당당한 사람이다. 좀 쪼잔한데 이렇게 구애되지 않고 또 행동 거지가 시원시원하고 또 선뜻선뜻하고 짜잔하지 않고 그렇다. 그런데 난여병위이니라. 나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이 수러죠. 수러 어렵다. 여병위이네. 여병위. 이렇게 쓰는. 원자는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도 쓰고 편의에다 이렇게도 쓰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정식으로 씁시다. 정식으로 여, 병, 위 있는 이렇게 됐죠. 여는 더블다죠. 더블다. 그러니 더블다는 본 동사가 아니고 나는 어렵다. 이게 문장 전체의 수로, 문장 전체의 수로니까 일단 제외하고 요걸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더블다라는 뜻으로서 더블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더블다죠. 누구를 더블다. 물론 이게 한문에서는 이게 본동사로 쓰이는 예도 많습니다. 주다, 인정하다 할 때는 여. 그런데 뭐 지난번에 그 이제 늑대와 추물이나 뭐 신과 함께는 여신동행 이렇게 한자 중국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제목이 여신동행인데 그럴 때는 신과 함께 이런 그럴 때 여는 누구와를 대동하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누구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렇게. 병은 요거는 함께 나란히 이런 뜻 나란히. 우리가 병렬하다 할 때는 인 이게 이제 본동사죠. 인을 행하다. 인을 하다. 그게 뭐 어떻다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이게 수로 문장이 된 겁니다. 수로. 동사 목적어 구를 그 목적 구를 다시 목적 구를 받는 수로죠. 최종 수로 어렵다. 의는 판단을 나타내는 어떤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어기사가 되겠고요. 근데 그럼 이제 영어의 정확한 의가 뭐다 이렇게 명칭은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의가 나오면 이게 어떤 약간의 그 이제 진행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의 이 사실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사 전달 과정 속에서 그 시간적인 전개를 가질 때 또 이 의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뭐 가정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나타내지만 그 말 자체는 주관적인 거죠. 그 태도 같은 거. 그래서 그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이 이른바 가정법이라는 그 운영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주관성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말한 사람의 주관 속에 들어간다. 주관적 태도. 증자의 왈, 오, 문, 저, 부자혼이 인미유 자치자야이나 필야 진상호 인저 증자의 가라사대 내 부자께 듣자오니 사람이 스스로 취할 자이 있지 아니하나 반드시 진상인저. 그 주석에 치는 진기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게 치라는 글자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지에서 파생되기는 했지만 지가 좀 더 두루뭉술하게 쓰였다면 치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조밀하게 쓰였다는 거죠. 오문저 부자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문 들었다. 저 부자 저가 지어의 주말이었죠. 그러면 들었다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부자 선생님 자 그러니까 부자에게 들었다 그러면 그 지가 가리킨 거니 후치지 후위 수식이죠. 후위 지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지시한 거예요. 그럼 인미유 자치자야 필야 진상호 요걸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건 쟤는 모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저로 읽으면 어조사를 할 때는 저로 읽는다. 물론 지금은 뭐 그냥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제로 읽는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의 그 한문의 어떤 한문학적인 한문 그런 그 의미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옛날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럴 때는 구별해서 읽었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인미유 자치자야죠. 인, 미유, 자치자야. 야라고 했죠. 문장 끝에서. 요게 독립된 한 문장이죠. 사람은 미유 있지 않다. 사람은 있지 않다. 역시 이게 주제처럼 느껴지죠. 있지 않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있지 않다. 우리말로 보통 우리말이나 현대적 언어 감각으로 말할 때는 이런 사람은 있지 않다. 이렇게 할 텐데 사람의 경우 사람에게는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그 현대적 우리 언어 구조 속에 말하는 일종의 부사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의 경우에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라면 뭐 이런 의미. 야가 쓰였다는 걸로 봐서 이게 상당히 그 단정적으로 강하게 단정하는 느낌이에요. 뭐뭐 이러다 하고 뭐뭐 이러다 하고 아주 강하게 단정하는 느낌이죠. 야 이렇게 미유가 수러져 있지 않다. 뭐 자치자가 그 자치자가 주어이죠. 이 문장에서 이는 하고 이는 하위 구조예요. 일단 주제로 떼어놓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이러한 자가 있지 않다. 이게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치자가. 그럼 이 자는 어떤 자치지요. 그럼 자치라고 하는 것도 목적어 요거는 이제 자가 그 1인칭 대명사 자 제기적으로 쓰이는 자는 목적어 앞에 오죠. 네, 이렇게 덧치를 이루죠.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뭐 역시 어느 학자들에 따라 좀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기적으로 수사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영어를 옛날에 배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do one's best.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치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하다. 그럼 자기 스스로를 다 발현한 사람은 없다, 있지 않다. 그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역량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특히 여기서는 그 주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정성이라고 하죠. 성실함, 정성, 정성. 정성이란 말 참 우리말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 같다고 느낌이 좀 찾아보진 않는데 정성 맞아요. 그걸 다른 자는 있지 않다. 성실함 여기는 이제 주석에도 보면 성실함 뭐 이런 의미로 진정 그러네. 인지 진정, 성실. 그걸 다 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근데 맥락이 조금 이상해요. 필야, 진상호. 이것은 이 진상호 요 말은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호 뭐 약간 이런 의미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는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걸 이걸 부사어죠. 부사어를 앞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진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야를 안 쓸 거예요. 반드시 진상은 해야 한다. 진상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면 진상 필 뭐 자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필야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부사화하고 진상호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그 수를 정식으로 썼어요. 이럴 때 진상이라 이로다. 진상 이로구나. 뭐 진상에는 뭐 이렇게 약간 유보적으로 이제 물었죠. 표시했죠. 호 자체가 그 이런 그 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진상의 경우라면 진상의 경우는 어떨까? 반드시 진상이라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호가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이 진상은 부모의 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정성을 성실한 걸 끝까지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부모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영역이나 도덕적 영역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뭐 연쇄살인범. 요즘은 연쇄살인이 막
사회, 우리나라 사회도 간간이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그렇게 극악무도해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아주 실오라기 같은 양심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발현되냐 진상에서는 그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다움의 정서, 정감, 이모션 이걸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 가장 본능, 가장 원초적인 게 진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을 계속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교가 의미가 있죠. 이게 물론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정감이라 해도 이 사람이 학습에 의해서 자꾸 무뎌지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려고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죠. 그래서 이런 억압 기제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다중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런 점을 유학에서 계속 이런 점에서 환기시켜 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그 일말의 양심은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보여도 사람으로서 본질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속 환기시켜 주죠. 그런 점에서 유학이 아까 주자가 깨달은 것처럼 사람 구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는 아무리 하늘 높이 사람이 머리가 다른 짐승에 비해서 가장 높이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발은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자, 증자이왈 오문저 부자혼이 맹장자지 효야이 기타는 가능야 이언이와 기 불계 부지 신과 여 부지 정이 시 낳느냐이니라. 증자에 가라사대 네 부자께 듣자오니 맹장자의 혀의 그 타는 가히 능하려니와 그 부의 신과 다뭇 부의 정을 개치 아니홈이 이 능함이 어려우니라. 요 문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맹장자는 맹헌자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노나라 대부고. 그러니까 노나라의 맹패밀리, 맹패밀리의 우두머리다. 이 말입니다. 맹장자. 자, 맹장자. 이게 장은 시호죠. 시호, 장. 이렇게 장. 아버지는 헌자였다고 하는 맹헌자. 맹헌자, 장자 이렇게. 맹시라는 가문에 그러니까 노나라 대부니까 노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한 권력체 중에 한 그룹이었다. 한 패밀리였다. 거기에 수장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도 오문저 부자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증자가 지금 공자의 말을 대신 간접 인용해 주고 있는데 공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한 뒤에 그 공자가에게 증자가 딛고 나서 바로 말한 건 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그 간접적으로 다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맹장자의 효는 요거는 이제 주제죠. 주제. 맹장자의 효야. 맹장자의 효. 근데 여기서 야가 들어갔죠. 그럼 이건 맹장자의 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맹장자의 효와 그 효에 대한 진술하는 부분 사이에 일종의 휴지를 둔 거죠. 약간의 어떤 텀, 휴지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텀, 휴지. 약간의 텀을 둔 거죠. 기타는 가느냐, 이러냐. 여기서 기타는 그의 효에서 다른 거예요. 효에서 다른 거. 효 가운데, 그 효 가운데서 다른 것, 다른 요소, 이런 것은 가능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혼정신성, 혼정신성.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혼정신성이라고 하는데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펴드리고 새벽에는 잘 주무셨는지 문안하고 이걸 혼정신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철저히 좋은 음식을 늘 공급해 드린다. 공양해 이것이 옛날에는 생활화했었어요. 그럼 우리 경상북도 봉화군이라고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고향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또는 이웃집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아버지 상을 제가 맞손자라서 늘 이렇게 할아버지 상을 제가 같이 드렸는데 가져다 드렸는데 그 보면 꼭 종지 하나에 비린 것을 하나를 꼭 뭐 정 없으면 멸치젓, 뭐 굴젓 뭐 이런 거라도 꼭 비린 것 하나를 꼭 두세요. 두세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모의 상에는 특별히 뭔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뭔가를. 이런 게 이제 효다라고 생각해야 돼, 옛날에는.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5일장이라도 이렇게 장에 가면 그 어른 상에 차려 드릴 뭔가를 꼭 고민을 해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꼭 이제 사와가지고 아무리 싼 거라도 하나 사와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차려. 이런 것들이 이제 효라고 옛날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능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불계 부지 신여 부지정 여기서 요거는 지금 목적 구가 형성돼요. 불계 부지 신여 부지정 이랬죠. 그러면 이게 목적구가 되죠. 여기 불계가 곧 동사고 아버지의 신과 아버지의 신과 아버지의 정사는 불계 고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고치지 않은 것, 그것 이게 일종의 요 내용을 주어로 받는 건데 이 시해가지고 다시 이게 계사처럼 계사 역할을 했어요. 계사. 좀 복잡하죠. 계사라는 게 그 링스 버브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역할. I am a boy. 맨날 I am a boy인지 참 제가 예문이 빈약한데 I와 a boy 사이에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요. 우리 이게 동사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작이라든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I와 boy를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이런 걸 계사라고 하는데 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그래서 시가 일종의 주어를 함장하면서 수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현대 백화에 오면 이 비동사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능하기 어렵다. 능홈이 어렵다. 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 어렵냐 하면 아버지의 심나, 아버지의 정사. 이거는 왜 이게 고치는 게 어렵냐 하면 누구라도 권력을 가지면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뭐니 뭐 또 사춘기의 어떤 질풍노도니 뭐니 하면서 이 여자들은 잘 제가 남자니까 남자의 경우 아버지와 대립을 하면서 대항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 이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고치려고. 꼭 아버지 아니라도 전임자. 그런데 맹장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원로들을 그대로 중용해주고 또 아버지의 행정을 장점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 이 점은 어렵다. 왜 어렵다고 했냐 하면 그 당시 이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가 그야말로 하극상의 시대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그 군주를 살해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살해까지 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장자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방침을 계승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다 아무도. 이렇게 공자가 아주 극찬을 한 내용이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시이 사양부로 위사사이라 문어 증자한데 증자이왈 상실기도하여 민산이 고인이 여득기정 즉
애긍이 물희니라. 맹시가 여기 아까 맹장자, 맹헌자 이게 다 맹시 가문이죠. 맹시라고 하는 것은 가문, 맹가에서 누군지는 뭐 맹장자인지 맹헌자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맹시의 그 영주가 오너가 맹시의 오너가 양부를 시켜서 사는 시키다 이런 뜻이죠. 시켜서 사사를 삼았다. 사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재판도 하고 또 약간 하급 관리를 그 감독하고 책임지는 하급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그랬죠. 성서에 나오는 사사기 여기서 번역했다고 그러죠. 성서에 썼지 이걸 번역을 사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사를 삼아서 사의 사를 삼아서 사의 사. 문어 증자. 그래서 증자에게 물었다 이 말은 양부가 주석에 의하면 증자의 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자에게서 공부를 하고 맹시 가문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발탁이 됐죠. 그랬더니 맹시가 그럼 자네는 사사를 하게 하고 이제 임명을 받았죠. 그랬더니 양부가 선생님 저 합격하고 취직했습니다. 저한테 덕담을 교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증자가 이제 말한 거예요. 증자와 상실기도 민산구의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죠. 상실기도 민산구의 상실기도는 위에서 윗사람이 도를 잃어버렸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기 어떤 영지를 다스려 나가는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한 방침 같은 거, 방침 그런 것이죠. 도를 잃어버렸다. 질서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그런 걸 통틀어서 돌아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민산구의 백성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흩어졌다. 이것이 오래되었다. 백성이 흩어진 지가 우리말로 하면 백성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 읽어봤죠? 은혜 읽었던가요? 맹시 양부로 하여금 사사를 삼은지라 증자께 묻자온데 증자의 가라사대 상이 그도를 실하야 민이 산 하얀지 오라니 민이 산 한지 흩어진지 오래니 만일에 그 정을 득하야 는 애긍하고 희치 말을 지니라. 여 득기 정적 그랬죠. 이렇게 여와 적이 나오면 아주 뚜렷하게 그 조건처럼 의미가 이제 형성이 되죠. 만일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여 또는 약 또는 사 가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조건 또는 가정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럼 정을 얻었다. 이것은 정이라고 하는 건 실정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흩어진 전 상황 그러니까 그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망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으로 본 거예요. 주석에는.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게 단순히 흩어진 게 아니라 질서, 체제 속에, 법 체제 속에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법 체제 속에 공인된 어떤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야. 말하자면 아웃로우죠. 이렇게 됐다. 이런 아웃로우가 되면 뭐 되겠냐? 도가 됩니다. 도가. 도적. 그러니까 이렇게 된 까닭을 알게 됐다면 득기정, 득은 얻다라고 하는데 이 얻다라는 우리말로 하면 터득하다, 뭐 파악하다, 뭐 이런 의미. 그럼 정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인데 여기서는 감정이라고보다도 실정이라고 해가지고 실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백성이
법망을 벗어났거나 질서나 행정 체제에서 벗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족치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현대 행정 체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그 범죄를 죄형 법 질서에 따라서 법 체계에 따라서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왜 그러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법을 어기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고민해봐라. 이게 행정의 본질이다 이거죠. 정치에. 그런데 참 안타깝죠. 뭔가 자꾸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건지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면 실정을 알게 되었다면 애긍하고 물희해라. 애긍은 슬퍼할 애긍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그 교회다 기독교 성서 다니는 사람 기독교 성서를 읽어봤거나 기독교 개신교 특히 개신교 이 사람들의 그 성서에 보면 긍휼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꼭 한문 성서를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저희가 뭐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가 산에 올라가지고 한 아주 중요한 이제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희하지 말라. 이 물은 금지 조동사인데 하지 말라 이런 의미니까 굉장히 강하게 느낌이 나죠. 금지. 안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금지. 그야말로 금지. 자, 이런 게 참 오늘날의 그 관료 제도, 행정 제도에 비춰봐도 또 정치 문제에 비춰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텍스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법망에 저촉되었을 때 그걸 따라서 법에 적용해서 건조하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죄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참 제가 이렇게 논어를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지금 21세기 그 민주사회라고 하는 또는 발전되고 지적으로 깨어있는 사회라는 게 2500년 전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잡거든요. 자공이왈 주지불선이 불여시지 심야이니 시일오 군자이 오거하려 하느니 천하지 악이 개귀언이니라. 자공이 가로되 주의 선치 아니홈이 이렇다시 심치 아니하니 일로서 군자의 하류의 그 험을 오하나니 천하의 악이 다 기하느니라. 같은 글자가 다르게 쓰이는 이제 용례입니다. 아주 요거 의미 있는 내용인데 자공이 말했어요. 주지불선, 주지불선. 여기에서 주어 구를 이루고 있죠. 주에 선하지 않으니. 주는 이제 상, 상의 마지막 왕이 주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살던 시기는 주라고 하는 그 왕조고 그래서 은주 교체 아니 은이 이제 몰락하고 주 때 몰락하고 멸망하고 주가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런데 그래서 항상 멸망한 왕조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죠. 망할 만해서 망했다 이런 소금 또 그렇게 또 조작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중요한 게 물론 이제
그 사기나 논어나 맹자에서도 계속 반복되지만 이걸 그 중국의 역대 문화 속에서 요 은과 주의 어떤 선악 고도를 강렬하게 해가지고 약간 판타지로 만드는 게 봉신연이라는 거죠. 봉신, 봉신방이라고도 하는데 봉신연의라고도 해요. 봉신방 또는 봉신연. 여기 이제 이걸 그 중국 문학 장르 속에서 신마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마 소설. 그러니까 신이나 뭐 악마나 이런 것들이 마귀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신마 소설 그러는데 일종의 동양적 판타지 같은 건데 이 동양적 판타지의 제일 대표적인 서유기하고요 봉신연이 여기 주인공은 주문왕과 주문왕을 도와서 주 체제를 성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태공망 여상 그 봉신연이는 강자로 나와 강자로 나오는데 이름이 여상이고 이제 별호가 태공망이죠. 그래서 강태공 그런 사람 바로 이 주에 선하지 않아. 그래 주가 착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말하자면 전형적 인물이야. 불선의 전형이 이 주야. 주는 불선의 전형이야. 전형. 착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야. 그런데 자공 뭐라고 말했냐. 주의 불선이 착하지 않음이 불여시지 심냐 해서 불은 원래는 여기서는 비로 해야 되는데 불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의미 맥락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시지심 이와 같이 심하다. 이와 같이 심하다. 불여시지 심냐. 이와 같이 심하지 않다. 이와 같이 심하지 않다. 시이로 이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이 심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거나 전승되어 온 만큼 그 자체 그 자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다. 처음부터 악하고 아주 요거는 생긴 것 자체가 그냥 글러먹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 그 같지는 않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결과적으로 과정적으로 악한 사람이 됐다. 지금 이렇게 전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연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장이 해독하기 조금 어렵죠. 이로써 그랬는데 이 때문에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쓰여요. 이를 시이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접속사처럼 이 때문에 이로써 이렇게 이 때문에 시이로 이렇게 군자 오 거하류 요거 이제 독립된 한 문장이 되죠. 군자 오 거하류 군자는 싫어한다. 거하류 요게 목적군데 하류에 거하다. 하류에 거하다. 요 말이야. 하류에 거하다. 요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하류에 거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은 낮은 자리에. 근데 물론 낮은 자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하는 거는 겸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천한 짓거리. 천한 짓거리. 우리가 저열하다, 열등하다, 뭐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하류라고 해요. 하류에 있는 것, 하류의 자체. 그걸 싫어한다. 하류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 모이는 데니까. 우리가 어제인가 언제 우리가 왜 지금 뉴욕에 가면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제3세계나 이런 데서 흘러들어온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굉장히 이 낙후되어 있고 막 그 치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뭐 불결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약 뭐 하여튼 이제 범죄의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되냐면 범죄자들이 다 그리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하루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루에 건. 그걸 싫어한다. 동사죠. 왜냐? 그 다음에 천하지악. 천하지악. 개귀연. 자, 천하지악이 주어지요. 주어 구를 이루고 있죠. 천하의 악. 개는 모두 다라고 하는 부사어고 귀가 동사인데 언이 뭐입니까? 시 또는 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라는 게 뭐라고 하류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는 지시사의 기능을 한다. 이런 그가 전치사와 지시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명료하죠. 만약에 언이 없다면 되게 이상하게 아니면 문장을 바꿔버려야 돼. 그런데 앞에 중심된 내용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려는 내용을 뒤에 덧붙여 가지고 이 언이라고 하는 지시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언이 이런 그 좋은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접하다가 문장 마지막에 언이 쓰여 있는 텍스트를 가만 분석을 해보면 이 언이 지시하는 뭔가가 앞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성, 장소성 또는 어떤 상황성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공이왈 군자지 과야는 여 일월 지식은이라. 과야의 인계 견지하고 경야의 인계 앙지니라. 자공이 가로되 군자에 관한 1월의 시콤 같은지라. 과홈의 사람이 다 견하고 경홈의 사람이 다 앙하나니라.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의 허물은 여 1월 지식은. 자, 여기는 언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언은 뭘 지시하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언은 지시한다기보다도 여라고 하는 그 여기 기능이 뭘까요? 접속사. 이어라고 하는 접속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사 또는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군자의 허물은 군자의 과오는 군자지 과야 들어갔어요. 일월지 식 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월의 식과 같다죠. 뭐뭐와 같다죠. 여가. 물론 이제 앞에 쓰였을 때 가끔 가다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의미로 쓰요. 근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우여가 원래 뭐뭐와 같다. 예를 들어 이것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말하는 게 불여죠. 뭐뭐 같지 않다. 백문 불여 백문 불여 일견. 이럴 경우에는 백문은 일견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뭐뭐만 못하다는 의미로 좀 더 우리말에는 의미는 그렇게 되는데 백문은 일견과 같지 않다. 일견과 다르다. 일견만 못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는 뭐뭐와 같다가 된 거죠. 그럼 1월의 식과 같다죠. 그래서 여는 약간 이런 의미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이라든가 여라든가 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부사화 전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지 과야 여 일월지 식은 그래서 과야 인계 견지 경야 인계 앙지 이렇게 했죠. 근데 야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떤 문장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리듬 있게 만들어졌죠. 허물을 하면은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보고 인계 견지 모두 남들이 모두 사람들이 부서 모두 그것을 본다. 허물을 본다. 과라고 한다. 과. 그 다음에 경하면 인계 앙지 사람이 모두 그것을 우러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모두 그 잘못을 알아봐요. 그 다음에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다시 또 모두 그것을 우러러봐. 아, 저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잘 고쳤었구나. 다시 우리는 저 사람을 믿고 따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마치 해나 달처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특히 요 근래 보면 일부 사람들 보면 막 뭘 입었으면 막 갑자기 무슨 완판됐다 그러면, 아, 정말 이런 것도 이런 모습이긴 한데 정말 참 뭐랄까 답답합니다. 헛소리예요. 끝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다음 주에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논은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